안녕하세요. 엠파조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UAM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는데 파리 에어쇼에 관한 내용과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처를 보시면 6월 22일 항공산업이 코로나 여파에도 발전해왔고 올해 정기 에어 택시는 수십만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아처는 미 하원들을 영접했고 전 FAA 관리자에게 인증에 대한 신속한 진전을 알아보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세계 최초 정기 항공택시 노선을 킨 의원의 고향인 뉴저지주 뉴요크 공항과 뉴욕 맨해튼 사이에 발표했고 킨 의원의 지원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6월 23일 기사는 유명 인사, 정치인 등이 파리 에어쇼에서 미드나이트를 경험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고 미 하원의 교통 및 인프라위원회의 위원장이 방문했고 기타 정부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미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에 대한 감사와 대량 생산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언급하며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기사는 지난주 파리 에어쇼에서 미드나이트가 선보였고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고 6월 29일 기사는 일주일간 많은 관심을 받았고 스텔란티스의 전문팀이 합류해서 아처와 함께하고 있고 아처 지분도 증가시켰으며 샤프란과의 협력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처 경영진은 이브톨 산업에 관한 다양한 패널 토론을 주도했고 이브톨은 더 이상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고 2025년 달성을 위한 궤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릴리움을 보시면 6월 23일 내용은 6인승 좌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 기사는 EASA와 FAA 인증 기반의 유일한 이브톨 제조업체이고 FAA G1 인증 기준을 받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입니다. 6월 28일 기사는 릴리움의 형식 인증 검증에 필요한 FAA G1을 받았고 EASA와 FAA 인증 기준을 보유한 최초의 제조업체임을 말하고 이중 인증은 릴리움이 EU와 미국에서 동시 인증을 추구하고 있으며 릴리움은 세계적 인증을 위해 노력해왔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복잡한 항공기 개발 및 제공 경험이 풍부한 항공 우주 기술의 리더십 하에 구축한 협력관계가 인증 기반의 토대라고 합니다. 산업 우선은 EASA와 FAA 인증 기반을 보유한 업계 최초 전동식 리프트 이브톨의 개척자이고 릴리움과 EASA가 FAA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협력 과정이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FAA 지원을 받은 것은 항공우주규제당국에 의한 세계적인 수용과 2025년 말에 혁신적 릴리움 제트의 세계적 운영 시작을 위한 길을 보여준다고 릴리움 CEO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 28일 기사는 지난주 에어쇼에서의 토론과 이브톨 업계를 둘러싼 파리 에어쇼에서의 흥분과 에너지는 상업 출시를 점점 더 앞당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릴리움 관련 영상 자료에서 주목할 점을 살펴보면 릴리움이 모든 이브톨 중에서 실내 공간이 가장 넓다는 것이고 날개와 커나드에 30개의 독립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릴리움은 지금까지 여러 버전을 계속 제작했었고 지금 이것은 고급 버전인 파이오니어 에디션입니다. 4인승 좌석에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 무릎 앞쪽에도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천장도 높고 색상과 패브릭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옆에 탑재되어 있고 실내 조명도 다양하고 짐을 뒤쪽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골프 클럽도 적재가 가능하며 헬리콥터를 타보았다면 릴리움이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쪽에 프로펠러나 로터가 없으니 조용하고 창문이 있으며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공간과 다양한 조명이 차별화 요소이며
이것은 실제 모델과 거의 비슷할 것이고 약간 짧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말에 첫 비행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최초 적합 항공기를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MSN-1이라는 조립을 시작할 것이고 다른 6대의 항공기도 제작할 것입니다. 2024에서 25년에 비행할 7대의 테스트 항공기를 가지게 되며 배터리 밀도는 330이고 1시간에 1kg이며 175km 속도로 1시간 비행하고 목적지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한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소모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0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350kW의 충전소를 가질 것이고 일반 전기차 등에 쓰는 CS 플러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낮게 날고 압력 방지 객실이 아니라서 최대 1000피트까지 비행은 가능하지만 보통 3000에서 5000피트 사이로 비행하고 5G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난간 시스템이 모듈식이라서 승객이 3명 타면 한 좌석은 빼고 다른 모듈로 대체해서 애완동물 우리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 방음과 같은 옵션도 제공되고 내년에는 다른 옵션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종석을 보면 한 명이 조종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컴퓨터가 제어하며 허니웰의 작업용으로 3대의 비행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셉터를 통해 여러 가지를 제어하고 터치스크린과 허니웰의 최신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ADS-B 내부, 외부, 전체 FMS 기능 및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항공기를 조립하고 연말쯤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항공기를 출시할 것이고 지상 테스트와 모든 이정표를 따르며 규칙 준수와 인증이 뒤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릴리움은 전기식이든 열식이든 개방형 로터가 없고 날개와 커나드에 장착된 30개 엔진이 안전면에서 더 우수하고 캐빈은 넓고 길어서 공간이 충분하고 그래서 개인 제트기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타겟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의 구매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대중에게도 제공할 것인데 그래서 6인승으로 공간이 넓고 저렴하게 비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는 접근 시 파트너가 필요하며 직접 서비스 운영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아초와 릴리움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있듯이 이제 UAM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지와 후발주자는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직 미 연준은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시사와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고 하니 시장의 추이를 잘 살피면서 꾸준한 장기적 투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판단은 항상 각자의 몫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